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럽니다. 도시를 만든 것은 인간이고 시골을 만든 것은 신이다. 그렇군요. 내가 시골살이를 고집하는 건 실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신이 만든 세상에 살고 싶어서 그런 것이군요.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세상 전체가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시를 쓴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자연과 친숙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시골에서 계속 산 덕분이라 여깁니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풀꽃 시인이라 불리는 나태주 시인이 젊은 세대들에게 시가 아닌 이야기로 건네는 삶의 지혜를 일러주는 책 마이너 없이 메이저 없다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책의 부제가 풀꽃 시인이 세상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바로 옆에서 정답게 얘기해주듯이 편안하면서도 정다운 문체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책이네요. 나태주 시인이 1945년생이시니까 올해 77세이신데요. 공주에서 공주풀꽃 문학관을 운영하고 계시고 한국시인협회 회장직도 맡으시면서 여전히 사회활동과 글작업도 꾸준히 하시고 계십니다. 작가가 시인이 된 계기가 이 책에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부터 먼저 간단히 들려드리면 작가의 나이 26세 때에 한 여교사를 좋아했는데 그녀에게 마음을 거부당하고 난 후 심한 좌절감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때 그 힘든 마음을 시로 써서 신춘문예에 응모했는데 마침 그 시가 당선이 되는 바람에 시인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고 하네요. 나태주 시인이 그녀를 못 만났거나 또 만났더라도 상처를 받을 일이 없었더라면 작가는 시인이 아닌 평교사로만 살았을지도 모를 일이죠. 이렇듯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나중에 어떤 의미가 될지도 모를 씨앗들임을 생각하면 지금의 고통과 결핍을 어떻게든 잘 극복해 나가야 할 것 같네요. 작가는 젊은 시절 줄곧 마이너 인생을 살아왔노라고 이 책에서 고백합니다. 어릴 때부터 몸집도 작고 외롭고 왕따였던, 그래서 생각도 망설임도 많았고 성취와 만족감도 부족했지만 이 열등의식이 남다른 노력과 마음쓰임 또 남다른 시각을 키울 수 있었고 이것이 작가의 따뜻하고도 섬세한 시어들을 탄생시킨 진료가 된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이 책은 마음의 징검다리, 바람의 징검다리, 구름의 징검다리, 시의 징검다리 이렇게 4장 안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일러주는 글 31편과 작가의 시 17편 그리고 그 해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작가가 전하는 인생 메시지들을 들으러 함께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결핍의 축복.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는 결핍이란 말과 궁핍이란 말이 있습니다. 두 말은 비슷한 의미를 지닌 말로서 그 바탕은 가난하고 부족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문의는 서로 다릅니다. 궁핍은 애당초부터 없어서 가난하고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결핍은 본래는 있었는데 나중에 없어져서 가난하고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결핍이 더욱 견디기 힘듭니다. 본래는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병으로 몸이 약해진 경우 이를 건강의 결핍이라고 말하고 부자인 사람이 사업 실패로 가난해진 경우 이를 경제적 결핍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궁핍보다 결핍이 더 견디기 힘든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궁핍이 아니라 결핍에 관한 것입니다. 남에게는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것도 결핍입니다.
상대적 결핍이죠. 그 어떤 결핍보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결핍입니다. 결핍은 결코 칭찬의 대상이 아닙니다. 감내의 대상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극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결핍은 역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기능도 있습니다. 결핍을 잘 감내하거나 극복하면 그 다음에 좋은 결과가 오기 때문입니다. 실상 모든 좋은 것들은 이 결핍 다음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작용이거나 행운이거나 그렇습니다. 음식이 유독 맛있게 느껴지거나 진정 물을 마시고 싶은 때가 언제입니까? 배고플 때, 목마를 때입니다. 어디까지나 추운 겨울 다음에 오는 것이 봄입니다. 겨울 날씨가 추우면 추울수록 봄에 피는 꽃들은 화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겨울이 없이는 아예 꽃을 피우지 않는 식물도 있습니다. 그만큼 꽃들에겐 결핍의 계절인 겨울이 필요한 것이죠. 역시 오래전 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할 때의 일입니다. 시골 학교였는데 출퇴근을 할 때면 들판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 길가에는 딸기 농사를 짓는 비닐하우스들이 질비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11월쯤 되는 어느 날이었을 것입니다. 비닐하우스의 비닐 지붕이 옆으로 조금씩 벗겨져 있는 거예요. 기껏 딸기 모종을 심고 가꾸다가 왜 추운 날씨에 비닐하우스 옆구리를 열어 찬바람에 노출을 시키는 것일까? 의아한 마음에 농부에게 물었죠. 그때 대답이 그래요. 이거요? 딸기 잠재우는 거예요. 딸기를 잠재운다? 비닐하우스에서 잘 자란 딸기들입니다. 이제 꽃이 피어도 좋을 만큼 자랐습니다. 이때 딸기에게 겨울을 체험하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꽃을 피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옆구리를 걷어올려 찬 바람을 일부러 집어넣어 준다는 것입니다. 가짜 겨울을 주는 것이죠. 이런 예는 또 있습니다. 호주의 남부도시 시드니로 이민 가서 사는 우리나라 교포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보던 개나리가 좋아서 고국 방문길에 개나리 몇 도막을 잘라다가 시드니 자기 집 정원에 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개나리가 자라기만 하지 몇 해를 두고서도 꽃은 피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이 들어 식물에 대해 잘 아는 분에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시드니에는 겨울이 없어서 개나리가 자라기만 하지 꽃을 피우지 않는 것이라고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봄을 마련하는 현상, 봄 대기 현상, 춘화 현상입니다. 그건 우리네 인생도 그렇습니다. 절대로 시련이나 결핍 없이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성공하고 싶으면 시련이나 결핍을 견뎌야 합니다. 눈 감거나 피할 일이 아닙니다. 당당히 맞서 이겨내야 합니다. 저 풀이나 나무들이 겨울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야 예쁜 꽃을 피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또한 20대 후반 어떤 선배 시인에게서 들은 말입니다. 살아난다는 보장만 있으면 젊은 시절 죽을 병에 한번 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어디까지나 살아난다는 보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죽을 병에 걸려 아파보는 것도 그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변에서도 암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졌어요. 무의미한 날들이 의미 있는 날로 바뀌고 무덤덤하고 권태로운 일상이 반짝이는 일상으로 바뀝니다. 무엇이든지 새로워지고 감사해지고 싱싱해집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시련이나
궁핍이나 실패를 겪으라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살아가다가 그런 일이 있으면 이런 말을 참고 삼아 용기를 내라고 미리 하는 말이에요. 어쩌면 지금 당신의 입장이 그럴지도 몰라요. 부디 당신에게 승리가 있기를 바라요. 좋은 친구. 어느 날의 일입니다. 한가한 시간이 생겨 누군가 한 사람 만나 차라도 한 잔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그날은 비가 내리는 날이었죠. 자전거도 탈 수 없고 그래서 우산을 받쳐든 채 시내 쪽으로 가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 만나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을 생각해내고 전화를 걸었죠. 이번에는 멀리 외출 중인 거예요. 그렇게 5사람이나 전화를 걸었는데도 아무도 만날 사람이 없었죠. 아니, 나하고 만나주는 사람이 없었죠. 하는 수 없이 나는 혼자서 내가 잘 가는 찻집에 가서 차를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다시 비 오는 길을 우산을 쓰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나에게 정말로 좋은 한 사람 친구는 있는가? 대번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죠. 내가 누구에겐가 좋은 친구였나 생각해 보았어요. 역시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다면 큰일인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산 것이고 헛되이 산 인생인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좋은 친구는 한 사람도 많다. 말로는 쉽지만 현실로서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런 말도 있어요. 이번에는 인디언 속담입니다. 친구란 나의 슬픔을 대신 지고 가주는 자이다. 가슴이 저리도록 감동적이고 좋은 말이에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이 나에게 없다는 것이 문제이고 내가 그 누구에겐가 한 번도 그런 사람이 되어보지 못했다는 게 또 문제지요. 명심보감이란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술과 밥 먹으면서 형이요, 아우요 하는 사람은 1000사람이 있을지라도 내가 급하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진정으로 걱정하고 도와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수 있다. 역시 가슴이 찔리는 말이에요. 과연 나에겐 이런 사람이 있는가? 나는 한 번이라도 누구에게 그런 사람이었는가? 그래서 지금 나하고 사귀는 사람들에게 잘해야만 해요. 무조건 잘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그건 나부터 잘해야 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래요. 내가 먼저 잘해주어야 합니다. 구름한테도 잘해주고 바람한테도 잘 해주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그러할 때 구름도 바람도 나에게 좋은 마음을 가질 거예요. 사람들이 톨스토이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톨스토이가 답했습니다. 첫째는 지금 여기, 둘째는 옆에 있는 사람, 셋째는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이 말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래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지금 여기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곁에서 함께 사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친구는 나를 이끌어주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나의 분신이며 가장 좋은 나의 동행입니다. 중국 명나라 때의 사상가 이타고는 사우란 말로 스승과 제자를 설명했습니다.
스승이면서 친구가 될 수 없다면 진정한 스승이 아니고, 친구면서 배울 바가 없다면 그 또한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답변인가요? 그럼 여기서 함석헌 선생의 시 한 편을 읽어보기로 합시다. 말리길 나서는 길. 저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함석헌. 그 사람을 가졌는가? 메이저와 마이너. 지난 주말 결혼식 주례가 있었습니다. 결혼식 전에 방영된 스크린 영상 멘트에는 꽃길만 걷게 해주겠다는 말이 나오고 날마다 약속을 하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례사에서 이 말을 뒤집어서 인생이란 것이 그렇게 꽃길만 걸으며 살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은 될수록 적게 하는 것이 좋다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꽃길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따르고 시련이 있고 고달픔이 있게 마련입니다. 꽃길을 위해 숨어서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이 많죠. 정작 아름다운 꽃들도 추운 겨울과 모진 가뭄과 지루한 장마를 견딘 나머지 그처럼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다만 꽃길을 걷는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약속이란 것도 그래요. 약속은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한 약속을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가장 어려운 약속은 자신과 한 약속을 자기가 지키는 일입니다. 나는 약속은 죽은 사람과 한 약속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약속은 지켜질 때야 비로소 약속이 된다는 신념이죠. 가끔 우리 세상에서 참 잘 나가던 사람, 똑똑한 사람, 유명한 사람,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 선망을 받던 사람이 일거에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그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생을 많이 하지 않고 좋은 환경과 조건 아래서 승승장구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실패란 것을 모르고 산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고난을 받지 않고 산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그렇게 한꺼번에 허망하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너지더라도 시간이 흐른 뒤 그 실패를 극복하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 진정으로 명예를 얻은 사람들은 대개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눈물겨운 마이너의 경험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마이너의 경험, 무명 시절의 단련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이너 시절에
무명 시절에 혹은 실패의 한복판에서 그는 보다 더 단단해지고 보다 더 철저해집니다. 어찌 마이너 없이 메이저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건 애당초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환상입니다. 실패도 학습이고 마이너나 무명도 교훈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그가 메이저가 되었을 때 보다 오래 그 자리에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떠한 인생살이에서도 공짜란 것은 없습니다. 투자한 만큼 얻게 되어 있고 노력한 만큼 받게 되어 있죠.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불로소득은 나쁜 것이고 하나의 악덕입니다. 요즘 세습이란 말을 자주 듣습니다. 부모가 가진 것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걸 말합니다. 이건 애당초 자신을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부러워하고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데에 문제가 따릅니다. 세습은 불로소득보다 나쁜 것입니다. 부모의 좋은 조건이나 환경을 이용하여 남들보다 좀 더 편하게 공부하고 부유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이나 계층을 세습하고 부를 세습하고 교육을 세습하고 권력까지 세습하는 건 아주 나쁜 일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식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마이너의 경험을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번 어려움을 당하면 쉽게 무너지고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조금은 원대한 안목으로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보아야 합니다. 현재는 불리한 것 같지만 먼 미래를 보고 생각할 때는 그것이 훨씬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이너의 경험을 너무 피하지 않도록 합시다. 인생 앞에서 미리부터 겁을 집어먹지 맙시다. 용기를 가지고 씩씩하게 살다 보면 오늘의 어려움이 내일의 좋은 일로 꼽힐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맙시다. 행복.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행복이란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갖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고민도 하고 모험도 합니다. 때로는 자기에게는 그 행복이란 것이 없다 해서 슬퍼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행복. 그것은 객관이 아니고 주관입니다. 어디까지나 본인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인정해야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해지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고 인정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잘 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건 나부터 그랬습니다. 행복이란 것은 나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행복해지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잘생긴 외모가 있어야 하고 학벌이 좋아야 하고 예쁜 아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여지없이 불행했죠. 불만이 쌓였고 우울과 가까웠고 짜증스러운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젊은 시절을 보내고 중년의 날을 또 보내고 어느덧 초로의 나이에 이르러 문득 알게 된 것이 바로 나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였습니다. 스스로 몰랐던 것입니다. 다만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시에 나오는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집과 사람과 노래. 그 세 가지만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몰랐거나 스스로 인정하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집은 물질을 대변합니다. 사람은 사회생활을 말합니다. 또 노래는 문화를 말하고 자아실현을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까? 있어도 충분하게 아름답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주 많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태주 시인이 성공에 대해 쓴 본문의 글 가운데 이 얘기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성공이란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청소년 시절에 자기가 꿈꿨던 자기를 늙은 나이에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지금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희수의 나이에 작가는 꿈꿨던 자신을 만나러 오늘도 가고 계시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